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네이처일색, 쿠콘, 태광은 계속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레머리서치 대표, 이창대 장인주식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좀 체크해 볼 종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없습니까? 라고 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냥 시장이 조금 반등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쿠콘 정도. 쿠콘이요? 예. 요즘 그래도 이쪽에서 정책 테마주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뜨거운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공매도가 더 못 나오게 되면 일단 추가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AP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요거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하다가 더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 회사의 특징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마진이 작지 이익감은 있잖아요.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융권부터 공공기관까지 다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뭐 완전히 뭐 펀드멘털 없어서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최근에 소프트웨어주 관련돼서 움직이면서 정책 테마주의 느낌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오늘 뭐 반등이 한 24,000원대 근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 여유 쪽에서의 변화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일단 올라오는 거를 일단 매도의 기회로 삼자라고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쿠칸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입니다. 아마 크게 보면 지금 정책 인맥주 테마 중에 AI 솔루션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묻어 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대 우리 장인주식 대표께서는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체크해 볼 종목. 저도 이렇게 종목이 딱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태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가 이제 이전부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래 좀 봐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태광이 우리가 흔히 뭐 조선주 완성 이제 조선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나 기자재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좀 나와주고 있는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무래도 그 중에서 1번으로 꼽아라라고 하면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기자재를 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보냉제라든지 피팅 업체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이게 피팅이 단순히 조선에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사업 쪽, 가스관 이런 쪽이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이 LNG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에너지 공급 정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거의 짝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관세라는 게 사실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적자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뛸까봐 지금 연준 압박하는데도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가는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죠. 그거 못 낮추면 관세 이거 못합니다. 파국이 트럼프의 파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는 반드시 낮춰야 되고 더불어서 에너지 비용을 전반에 걸쳐서 낮춰줘야 돼요. 이거는 트럼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못하면 그냥 정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가 갖춰졌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LNG 프로젝트발 이제 수혜를 받는 피팅 업체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가 피팅 3사, 제가 이제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세에서는 태광이 저는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통 종목군들을 비교할 때 가장 대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보이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 그랬던 종목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여기서 뭐 바닥 대차도 많고 공매도도 많아요, 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 추세를 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아래로 차근차근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보는 건 또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태광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살짝 살펴보시게 되면 이익 성장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크게 꺾일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이 지금 6천억이 안 되는데 내년 이제 순이익만 600억이 넘을 걸로 기대되고 이 피팅 3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보통 무차익 구조라고 하죠.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율 역시도 영업이익률 19%까지, 순이익률 18%까지 증가하고 있고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좀 더 조정 나오면 추세가 깨질지는 모르겠는데 소액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략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광입니다. LNG 관련한 또 뭐 조선 기자재 중에서 3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창대 대표는 지금 오늘의 공매도 금지 또 이걸 이슈로 한번 좀 종목까지 같이 조망해 주셨고요. 대차 많이 쌓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는 삼성중공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조선주를 오히려 협상을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 우리의 희생으로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눈에 보이고 HMM도 여전히 대차 많이 쌓여 있고요. 한화솔루션 어제는 잘 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한화솔루션도 많이 대차를 쌓아놓고 있네요. 여기 중앙첨단소재 이건 이제 상지건설과도 또 연관이 있죠. 거기에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코오롱 티슈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윤수 대표 지금 대차 많이 쌓여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뭐 조심해야 될 종목 내지는 이거는 오히려 대차 깨고 갈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종목이 좀 있다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시장이 안 빠지네요. 네. 0.3%. 야, 대단합니다. 네. K증시 화이팅. 예. 이런 쪽에서 일단 종목들 봤었을 때 대차 거래 사무 종목들 일단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매도 들어오는 가족 매도 준비를 하는 쪽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부터 조선 쪽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방사는 못 참지라는 쪽에서 한화 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의보다는 밀리면 사보겠다라는 쪽에 대한 대응이 더 좋겠다고 봐야 될 또 것 같고요. MSCI 편입 종목인데 대차를 쌓아놨어요. 그게 좀 유력 종목이죠. 그게 제 대사인데요. 아, 그래요? 이제 죄송해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해주세요. 네, 또 해주세요. 리바이벌은 안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 일단 그에 따른 이제 패시브 수급과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화 시스템이 약할 때는 항상 조선주 약할 때 특히 조선 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한화 쪽에 네. 오션 쪽에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도 연결을 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한화 시스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밸류 부담이에요. 네, 밸류 부담 얘기는 나오지만 솔직히 저희가 그런 걸 즐겨야 됩니다. 고밸류다라고 예. 하지만 그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딱 한 5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가다 아니면 여기서 좀 해보겠다라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36,000원대 정도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지권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쯤에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방산 쪽은 밀리면 그런 기회를 찾자는 관점 쪽에서 한화 시스템은 어떤 주의보다는 기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가 많이 쌓였음에도 네. 한번 차트를 열어주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MSCI가 5월 14일 날 결정이 되고 5월 30일 날 이제 리밸런싱인데 보통 네. 보면 그 14일 결정될 때까지는 항상 이런 편입 유력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은 거의 유력한 것 같아서 네. 적어도 5월 14일까지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고객이 한다면요. 고객이 물리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야 네네네, 되겠지만 네. 걱정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자신이 없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럼 더 살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그나마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4만 원대 근처를 못 넘어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힘이 계속 붙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주춤하게 되면 거기서 눌렸을 때 한번 또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가 36,000원대. 또 밑에는 열려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많이 좀 밀려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런 쪽에서 살짝 눌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더 턴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은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MSCI 편입에 대한 재료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섞었을 때 그렇죠. 적어도 5월 14일에서 30일 이전까지는 하나 또 수급 테마가 있다는 점도 한화 시스템에서 체크를 해주셔서 대차가 많이 늘긴 했지만은 오히려 깰 수 있는 종목에 한화 시스템을 봤고요. 우리 이창대 대표는 대차 상위 종목 중에서 위험 혹은 뭐 승리 네.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게 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만한 게 보이는 반면에 네.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들은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생각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예,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뭐 일단 저는 보통 안 좋은 거 먼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먼저 가보죠. 네, 코스닥 쪽에서 보자면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는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 전형적인 한국의 제약바이오 트렌드랑 비슷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략 한 6년 전 그때 이제 한국 시장을 돌이켜 보면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 정치 테마주 수준으로 저는 바라봤거든요. 네. 현실성이 거의 없다. 네. 물론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의 정말 이목을 끌면서 주인공을 했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래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뭐 10,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 뭐 거의 10만 원 정도 갔었으니까요. 지금 신라젠이죠. 그렇죠. 네. 신라젠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급등했다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요. 네. 그리고 거래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될 뻔했습니다. 겨우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건데 이게 신라젠만 그런 게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거봐라 올라가지 않느냐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래 정지된 기간 이 몇 년인가 네. 이 고통을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된다는 게 저는 초보자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거나 미래 실적을 확보했거나 이런 단계에서 저는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주가도 많이 조정이 나오고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차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매출도 그렇고 이익이 지금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만약에 신라젠이 추후에 흑자 전환을 조금이라도 이제 돌이켜 보여준다면. 세워가지고 보여주면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네. 현 시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건 지금 기술적으로는 되게 사고 싶게 만들어진 차트긴 해요. 아까 대차 중에서 좀 근데 코스피는 좀 건질만 오히려 이길 수 네네. 있는 종목 그건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괜찮다고 예. 보여지는 게 하나가 이제 해운이랑 화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HMM? HMM인데 네. 이게 HMM 같은 경우에는 갈려다 말고 뭐 네.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후티 반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해운 관련해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해운은 좋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해운사들 그리고 조선사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가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이번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질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이번에 해운주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중국 물량을 한국이 많이 뺏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운사들 이제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HMM을 비롯해서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롯데케미칼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롯데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롯데케미칼만 보기보단 차트가 지금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타격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화학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도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였는데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 공세나 이제 견제로 인해서 타격받은 무너졌죠. 업종이 네. 화학, 조선, 뭐 네. 철강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화학 업종들이 이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많이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2차 전지나 배터리를 우려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LG 알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쪽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또 HMM 그리고 화학, 롯데케미칼 오히려 대차는 많지만 충분히 우리의 뭐 실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좀 좁아봤고요. 현재 시각이요. 예, 코스피, 코스닥 안 빠진다고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진짜 네. 약보합 정도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 드디어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순매수를 하는 지금 이 시간대 9시 12분에 이 세 개를 다 산 순매수였던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입니다. 달러가 폭락하면서 드디어 우리 K증시에도 좀 오는 건지 오후장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 오늘 네. 이제 키워드 정치엔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데 네. 자 지금 약간 살짝이기는 해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200억대이기는 하나 이게 어딥니까 지금? 이런 적도 없었는데.
죄송한데요. 네. 9시 반 가서 보시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레발 가지고 조금 움직이다가 네. 예, 좀 단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예. 아니 그래도 없었잖아요 이런 적은. 그거 그래도 없었죠. 안 된다. 예. 아니 근데 원래는 저희가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사실로는 그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슬슬 어떤 신흥국 쪽이나 이쪽으로 포지션이 바뀌리라고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바뀌어야 될 때 미국이 무조건 주주장창 빠질 때 신흥국 쪽으로 자금 들어와서 어떤 진행이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완전 디커플링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모습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그래도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 네. 이 정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 그게 어느 정도 안정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변화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한국 증시 레벨업을 시도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단계로 이제 관심은 슬슬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강하다는 쪽도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당일은 네. 그냥 9시 반 뒤에 그런들 보고 좋습니다. 설레발은 금지다. 오늘 하루를 봐야 외국인 순매수를 알 수 있다. 네, 기대는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정치 테마주로 가볼까요? 네, 이쪽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다 천천히 나오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나오는 얘기고 네. 뭐 지금까지 쭉 지나왔던 얘기들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들어오는 것들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성장 동력들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종목들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쪽의 섹터의 종목들이 되게 한 하루 이틀 정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좀 그냥 밀려버리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의 특성이 개인 중심 장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일단 뭐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기관은 받치는 정도로만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 우리 여기서 뭔가 해보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강하게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창투사가 원래 한 이틀 강하면 그냥 빠졌습니다. 네. 네, 그게 지분 갖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 어떤 큰 그렇죠. 변화가 나올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상한가로 계속 밀고 간다. 요즘 보면은 뭐 상한가 관련된 쪽에서 한 3, 4일은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만큼 강하다는 쪽은 보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하는 것과 주가가 와 3일 동안 상한가 가다 보니까 나도 저런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못하게 되면 그 상지건설처럼 쫓아갔다가 큰 폭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올라간대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초기에 어떤 진입해서 그걸 좀 누린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기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우리 이재명 전 대표의 테마가 하나 또 탄생했네요. 네. 네, 온실가스 관련 쪽입니다. 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 발표를 폐쇄하고 석탄 발전 폐쇄하고 전기차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온실가스 관련된 그린 케미칼 상한가 들어갔고요. 에코바이오 쫓아가야죠. 뭐 이런 쪽으로 시장에 반응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비교적 초기에 대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치 테마주의 첫 번째 불문율은 초기에 대응하라. 네. 하고 빠르게 빠져나와라.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욕심 정도 부리지 됐으면 마라. 됐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빠르게 돌고 있고요. 지금 방금 뭐 탄소 온실가스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국내 증시에서 풍력 태양광이 어젠가 그제는 또 원전을 에너지 믹스에 넣겠다라는 이재명 이제 후보죠. 발언으로 원전이 갔는데 오늘은 또 지금 풍력 태양광 민 건 바로 그 발언인 거죠. 네. 온실가스 네. 줄이겠다라는 거. 이제 신재생 쪽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 나와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자, 하고 오늘 장시가 왜 우리 한 K증시가 잘 버티는가? 황금빛 석유왕이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장이 버텨주는 이유는 레몬 민수의 상큼함 때문이죠라는 김민수 대표의 팬이 김민수 대표의 상큼함으로 시장을 버텨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정대 대표는 흔들리는 증시.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앞서서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결국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거. 안 해주죠, 파월은. 네, 이거는 사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뭐 솔직히 약달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불안하게 보는 게 저는 크다고 봐요. 보통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는 이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을 한번 초반부에는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는 그 초반에 증시 떨어뜨리는데 하는 이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진 않고 자꾸 겁만 주니까 엉덩이 자꾸 빗 맞고 있으니까 다시 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하락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뭐 신흥국이나 주변국들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한국 증시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선 미국 증시 상승을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이나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 네. 저는 원전과 태양광을 필두로 한 화학주들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이창재 대표는 흔들리는 증시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 정도의 추가 쇼크, 추가 이제 그게 있어야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2018, 19년 때도 그래야 연준이 나서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K 증시 또 그 중에서도 새로운 화학 또 신재생 테마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김민수 대표와도 결이 같아요, 두 분이. 네,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화학은 별로입니다. 화학은 아니다. 예. 그러나 돌아는 온다, K 증시로. K 증시는 당연히 돌아오죠. 올해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네. 그러나 한 번 쇼크는 있다. 쇼크는 그러니까 버티다가 미국 증시가 도저히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약간 불안감들이 같이 내려올 때가 있겠죠. 그때 출동. 연준. 그때는 연준은 출동하고 저희도 주식도 현금도 그 비자금 났던 거 총 출동. 총출동.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YS킴님이 국장이 잘 버팁니다. 전약 후 강의기를 오히려 오후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또 기대해 주셨고요. 워렌 버핏님이 어제 조선 빠진다 어쩐다 뭐 지금 희생양이다 대차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오릅니다. 자, 주주님 이름이 그 아이디 주주님은 이마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 네. 조선을 오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했 이야기가 대차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막 계속 쌓아두잖아요. 네. 하고 협상을 하러 나갈 때 조선은 그동안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배도 불렀기 때문에 우리 팀이 조선을 희생을 하고 자동차 반도체를 살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게 화나신 것 같아요. 조선 주주님들. K조선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USTR 보고서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산 배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기술이 없습니다. 노후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서 해줘야죠. 손잡아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조선 사이클상 딱 보게 되면은 케이펙스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호황일 때 설비 투자를 늘린다. 네. 이거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문 안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업황이 꺾이기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도 모자랄 텐데 미국 독까지도 펼쳐놓다 보니까 그거는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게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 인건비를 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는 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선 쪽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그걸 무마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임용계약 같은 거고 뭐 이제 그러면 군함 MRO 왕창 줘라.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미리 하나 담보 잡고 시작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지금은 좋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막 밀어주고 또 조선에 대해서 강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트럼프 전화하고 네. 그리고 한국조선 와우 뭐 이렇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좀 신중하게도 봐야 될 쪽이 아닌가. 그게 아마 주가에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예. 하지만 지금 기조에서 조선 좀 밀린다 그러면 중요한 지지권 내려온다. 매수해야죠. 특히 이제 앞뒤가 다르네요. 네.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네, 네. 얘기고 네, 단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일단 버팁니다. 지금 자리 중요한 지지권인데요. 그럴까요? 혹시나 밀려서 한 13,500원대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본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K조선. 그러나 이제 협상에 대고 정말로 네. 막 투자해라 했을 때 지금 김민수 대표 이야기가 정말 진짜 의미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투자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미국이 또 그냥 뒤통수 워낙 잘 치니까 그것도 끊어버리면은 정말 이제 또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6년, 7년 동안에 네. 그 K조선의 슬픈 나날이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 각 기업들이 잘하겠죠. 또 그런 믿음과 함께 체크 포인트를 두도록 하고 이창대 대표와는 앞서도 잠깐 다뤘는데 화해의 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한 0.9% 하락, SK 하이닉스 1%, 한미반도체 한 3%대 하락인데 이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고
또 진짜 실물을 봐야지 알겠다 이런 거긴 한데 네. 정말로 네. 이제 5월 초가 됐는데 떡하니 이제 910C가 나왔어요. 네. 성능이 막 H100인데 대량 생산도 막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 어떡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화랑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네.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전에 그 딥시크 이슈가 나올 때도 그랬는데 예. 산업이 한번 이제 그 물꼬를 터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꼬를 터주는 이제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시장이 좀 후발업체. 네, 네.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게 되면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기술력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던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더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뭐 사실 비슷한 성능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가격이 할인되면은 이거 타격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성능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네. 그 정도의 가성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추후에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TSMC, SK하이닉스의 이제 삼각동맹 구도는 저는 견고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서요. 네. 결국 반도체라는 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고 한 차례 이제 지금 중후장대 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난 이후에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면 반도체가 또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다음 사이클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오히려? 저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네. 너무 중소형주 말고 우량주 위주로 선제적으로 좀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 확인은 안 됐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이 그동안에 좀 워낙 이 오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뉴스는 우리가 꼭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호퍼 시리즈 H100에 버금가는 자체 AI 칩을 대량 생산한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창대 대표는 그 자체로도 단기 쇼크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큰 산업의 하나의 또 이벤트 재료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